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회사에서 엇갈린 두 판결이 나온 흥미로운 사건을 통해 재고용 기대권과 갱신 기대권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법원 2018도 62,492 판결인 동아운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 정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 법적 무게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년은 과연 근로관계의 끝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61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고용, 즉 재계약을 통한 근무 연장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계약 종료라는 결과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 회사의 결정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사건의 참가인 두 분은 같은 회사 소속이었지만 법적 판단의 출발선은 달랐습니다. 먼저 참가인 1, 드라이버는 이미 정년 퇴직 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 중인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이 계약의 만료 시점에 갱신을 거절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반면 참가인 2, 드라이버 B는 갓 정년에 도달한 상태로 최초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당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정년 이후의 고용 문제였지만 처한 상황이 달랐던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도 참가인 1, 2 모두에게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운명은 갈렸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가인 1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승소했지만 참가인 2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패소했습니다. 핵심 법리는 바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과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고용된 후에는 신뢰가 형성되지만 정년 퇴직자를 다시 뽑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먼저 재고용 기대권의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권에 속합니다. 예외적으로 재고용이 인정되는 요건은 매우 엄격한데요. 첫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재고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거나 둘째,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동아운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업규칙에는 심사 후 결정한다는 재량 규정만 있었을 뿐 재고용을 의무로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러한 회사의 재량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정년에 도달한 총 23명의 근로자 중 최소 8명이 재고용을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은 23명 중 8명이 탈락했다는 것은 재고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 이에게는 재고용되리라는 법적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다음으로 갱신 기대권입니다. 일단 촉탁직으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참가인 1이 승소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이미 선발 과정을 통과하여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 중이었으며 회사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입, 즉 재고용과 유지, 즉 갱신은 권리의 무게가 다릅니다. 참가인 2의 재고용 사건은 정년 퇴직 직후에 발생했으며 근로자가 관행을 입증해야 했기에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참가인 1의 갱신 사건은 이미 재고용되어 근무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회사가 거절 사유를 입증해야 했기에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핵심은 일단 촉탁직으로 채용된 후에는 처음 재고용을 요구할 때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갱신 거절을 위한 합리적 이유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의 계약을 거절하려면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첫째,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연령에 따른 능력 저하가 뚜렷한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의 위험성입니다. 업무 성격상 고령자의 근무가 정말 위험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형평성입니다.
다른 고령자들은 갱신되었는지 차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회사가 참가인 일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이러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권을 계단에 비유하여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이라는 지면에서 재고용은 첫 번째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문턱으로 참가인 이는 아쉽게도 이 첫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계단을 넘어 고용이 된 상태라면 갱신이라는 두 번째 계단에 도달합니다. 참가인 일은 이미 이 계단 위에 있었고 이곳에서는 탈락시키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즉, 일단 채용되면 해고가 훨씬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자들은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재고용 심사 시에는 취업규칙에 재고용 의무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 퇴직자 중 재고용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관행이 성립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언행을 했는지 돌아보고, 만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업무 능력 저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규정을 명확히 하고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기대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적 무게는 확연히 다릅니다. 참가인 2의 재고용 사건에서는 기업의 인사재량권이 우선시되어 관행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참가인 1의 갱신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신뢰 보호가 우선시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거절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보조 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참가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인사관리에는 유연성과 근로자의 생존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의 고용은 기업에게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8도 62,2492 판결은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진입과 유지라는 명확한 구분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